들면서 자위 행위를 중단했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조차 이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기시된 주제나 사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 임상적 생리학적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무시하면 성 건강뿐만 아니라 뇌, 심장, 수면, 면역 체계, 심지어 자아감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30년 이상 전국의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저는 나이 들에 따라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친밀감, 호르몬, 그리고 장기적인 활력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가장 큰 숨겨진 위협 중 하나는 너무 많은 고령자가 성 건강을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웰빙의 핵심 요소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는 젊은 시절의 충동이 아닙니다. 이는 나이 들에 따라 호르몬을 조절하고 뇌를 활성화하며 전립선을 보호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자위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치르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몇 분 동안 나이 들어 자위를 중단했을 때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내용은 건강과 자신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이 들면서도 날카롭고 건강하며 독립적인 삶을 원한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여러분에게 맞춘 중요한 조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간과된 자위 중단의 결과, 즉 전립선 건강과 배뇨 기능에 대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등, 전립선 건강 및 배뇨 기능 저하. 30년 전 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많은 환자가 나이 들며 성적인 습관이 조용히 사라진다는 점을 털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가 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 부분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건강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했지만 밤에 워스번 화장실에 가야 했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모르는 사실은 정기적인 사정, 심지어 자위를 통해서라도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몸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동적인 기관입니다. 액체를 생산하고 팽창하며 수축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방치되면 손상을 입습니다. 정기적인 자극과 방출이 없으면 전립선액이 정체됩니다. 이 정체는 염증 부종, 그리고 결국 배뇨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압박을 유발합니다. 방광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소변 흐름이 약해지거나 배출되지 않는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는 초기 경고입니다. 위험한 점은 만성적인 전립선 우혈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60세 이상 남성의 약 50%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방치하면 요로 정체 방광 감염, 심지어 카테터 삽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환자는 결국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했는데 간단하고 일관된 습관으로 조기에 관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세척하고 오래된 액체를 제거하며 축적 위험을 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젊음으로의 회귀나 강박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신체를 보호하는 생리적 기능입니다. 나이 들어 자위를 중단하면 쾌락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증, 염증, 그리고 배뇨라는 기본적인 인간 기능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 두려움으로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남성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배뇨를 통제하지 못하면 독립심이 손상됩니다. 화장실 방문 계획을 세우거나 긴 차 여행을 두려워하거나 밤마다 2시간마다 깨는 것은 여러분의 독립성을 갉아먹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문제가 전립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결과는 신체를 넘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사고 감정 기억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때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극이 일상에서 사라질 때 정신적 명료성과 인지 기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전히 공감된다면 댓글에 이를 입력하여 계속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지 저하와 정신적 명료성 감소. 나 몇 년 전 60대 후반의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립선이나 에너지 수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면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고 말하다가 생각이 끊겨요. 예전엔 이렇게 날카로웠는데 이게 그냥 나이 듦 때문인가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나이 들면 인지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은 자위를 포함한 성활동이 뇌 기능을 보호하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위할 때 뇌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는 기억, 집중력, 감정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이 화학 물질은 순간적인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신경 연결을 구축하고 보호합니다. 뇌로의 혈류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 뇌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특히 장기간 자위를 중단하면 이러한 뇌보호 화학 물질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적 예리함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보를 처리하거나 동기를 느끼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잊고 다음에는 무슨 요일인지 잊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의심 속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 저는 환자들이 단순히 자극과 화학적 균형이 부족한 뇌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성활동이 거의 없어지면 기억력, 결단력, 활력과 밀접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더 빨리 감소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아, 힘, 명료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기적이고 건강한 사정은 나이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고령자의 성활동 감소와 인지 저하, 심지어 치매의 초기 징후를 연관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위 중단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뇌가 자극 감정적 방출 호르몬 지원을 받지 못하면 더 취약해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뇌는 리듬과 회복력을 잃습니다. 한 남성은 체스클럽에 가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은퇴한 교사는 매일 아침 멍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는 약물이 필요한 기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체적 친밀감과의 연결이 끊긴 삶의 증상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하는 것, 조용히 갈망하는 관심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체를 자극하면 뇌가 깨어납니다. 하지만 정신적 예리함의 상실은 방정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감정적 균형이 무너지고 기분이 예고 없이 저하될 때 더 미묘하고 해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위가 일상에서 사라질 때 어떻게 우울증이 조용히 여러분의 삶에 스며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우울증과 감정적 무감각 증가. 70대 초반의 호라비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체적 질환 때문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슬픔도 기쁨도 그냥 평평해요. 그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이게 제 나이의 정상인가요? 이 질문은 다양한 형태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이가 나이 들매 일부로 여기는 무감각 단절 감정의 점진적 소멸은 종종 더 깊은 생리적 원인과 연관됩니다. 바로 성자극, 특히 자위의 상실입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와의 친밀한 접촉을 중단하면 감정적 풍경이 조용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감정적 방출입니다. 이는 신체에 내장된 스트레스 해소 시스템입니다. 오르가슴 동안 뇌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같은 강력한 화학 물질을 방출하여 불안, 긴장, 저기분을 완화하는 자연스러운 기분 안정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출을 특히 스트레스, 외로움 또는 슬픔이 이미 존재하는 시기의 삶에서 제거하면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무감각은 더 위험한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저는 이 과정이 서서히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거나 나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위를 중단합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고 그들은 더 조용해지고 더 내성적으로 변합니다. 취미나 대화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잠을 더 자거나 충분히 자지 못합니다. 식욕이 변합니다. 삶이 회색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대부분이 이 연결고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이것이 이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행위, 즉 자신의 몸과의 연결이 부족합니다. 이는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우울증은 고령자들에게 종종 진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슬픔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피로 짜증, 단절 또는 욕망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약물과 치료가 중요한 도구이지만 저는 신체적 자기 친밀감을 되찾도록 격려함으로써 많은 환자를 도왔습니다. 한 남성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자신을 만지기 시작한 후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나아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꺼지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행위는 그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점은 나이 든 후의 자위는 환상 욕망 또는 부끄러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감정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느끼고 방출하며 존재감을 느끼는 이유를 신체에 주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잃으면 슬픔뿐만 아니라 고립 감정적 위축, 심지어 삶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수면이 더 자주 깨질 때 기억력, 면역체계 심각한 질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숨겨진 대가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성적 방출의 부재가 신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깊은 치유 수면을 어떻게 빼앗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전히 의미가 있다면 댓글에 이를 입력하여 계속 따라오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섹슈얼과 수면의 질 저하. 10대 후반의 한 남성이 몇 달간의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창백하며 좌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잠은 들지만 새벽 2시에 총에 맞은 것처럼 깨요. 그러고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침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수면 무호흡증이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의 친밀한 삶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그가 만료되었다고 생각한 그 부분은 그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즉 회복적이고 중단 없는 수면의 열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복잡한 호르몬 과정입니다.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트리거 중 하나는 나이 들면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오르가슴. 오르가슴 동안 신체는 옥시토신, 프로락틴, 엔도르핀을 방출하여 신경계를 스트레스에서 휴식으로 전환하는 완벽한 화학적 칵테일을 만듭니다. 동시에 불안과 깨어있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는 깊은 수면의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삶에서 완전히 제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이는 고령자가 자위를 중단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체는 한때 의존했던 자연적 도구를 잃습니다. 그 공백을 무엇이 채울까요? 종종 불안좌절 뒤척임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면제를 찾고 다른 이들은 피로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수면 부족의 결과는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섭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며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고령자에게는 낙상, 기억력 문제, 독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활동적이고 참여했던 삶을 살던 환자들이 단순히 너무 지쳐서 기능하지 못해 물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그들이 필요로 했던 한 가지를 놓치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약물이 아니라, 보조제가 아니라 그들의 몸에 내장된 방출 밸브였습니다. 자위는 사소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4시간의 단편적인 수면과 7시간의 깊은 치유 수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자신과의 재연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처럼 잠을 자요. 저는 그 방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든 줄 알았죠. 문제는 너무 많은 이가 생리적 방치를 나이 들므로 착각하고 그 결과로 조용히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달리고 근육이 긴장하며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놓아준 때가 언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때로는 답이 새 약이나 호흡 앱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몸이 아직 기억하는 오래된 리듬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수면 손실이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성을 조용히 갉아먹는 동안 다음 결과는 더욱 신체적이며 근육 약화, 균형 변화, 방광의 배신에 나타납니다. 친밀감이 사라질 때 골반저와 혈액순환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메이, 골반저 약화와 혈액순환 저하. 몇 년 전 70대 은퇴한 소방관을 진료했습니다. 그는 평생 강인한 신체를 자랑하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경미한 요실금과 허리 아래와 엉덩이의 불편함으로 인해 오래 서 있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제 몸의 기초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가 묘사한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골반저의 조용하고 느린 약화였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반저는 방광장 성기기관을 지지하는 핵심 근육 그룹입니다. 대부분은 요실금 변비, 발기부전 또는 걷거나 서 있을 때의 불편함 같은 문제가 생길 때까지 이 근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종 무시되는 사실은 자위를 포함한 정기적인 성자극이 이 근육을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오르가슴과 흥분 동안 골반저는 리드미컬하게 수축합니다. 이 수축은 허영심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운동입니다. 하체로의 혈류를 개선하고 내부 지지 시스템을 강화하며 신경과 근육이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유지합니다. 이는 성능이 아니라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위를 중단하면 이 근육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조직이 덜 탄력적이 되며 신경 반응이 약해집니다. 결국 잦은 배뇨, 충동 화장실 사용 후 약간의 소변 누출 가스 조절 어려움 또는 움직일 때의 통증 같은 예상치 못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성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건조함, 긴장, 친밀감을 꺼리게 만드는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을 신뢰하지 못해 사회적 외출을 피하는 독립적인 성인을 보았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시 갑작스러운 누출로 당황하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이는 골반 부위의 순환과 근육 활동을 몇 년간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 낙상 요실금, 그리고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존엄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드 특수 속옷 또는 화장실 근접 계획에 의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신체의 기초가 필요로 하는 자극과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오래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가장 가슴 아픈 점은 많은 이가 이를 조용히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단순히 나이 들매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70세, 80세 그 이후에도 여전히 기능하고 싶어 합니다. 약물이나 장비 없이 이를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방법 중 하나는 안전하고 정기적인 친밀한 자극입니다. 이 연결을 되찾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쾌락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회복하고 혈액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신경을 깨우며 하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결과는 신체적이지만 다음 결과는 면역체계 세포 방어,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체 능력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르가슴 후 혈액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과된 건강상의 이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활동이 없을 때 면역력이 어떻게 조용히 약화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면역 기능 저하. 몇 년 전 겨울 60대 후반에 비교적 건강했던 환자가 지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시즌에 3번이나 감기에 걸리고 저급 감염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나 이틀 만에 회복했어요. 이제는 작은 병균에도 몇 주씩 쓰러져요. 우리는 일반적인 원인, 식단, 수면, 약물을 배제했습니다. 제가 그의 친밀한 삶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 부분은 그냥 은퇴했죠.
그가 몰랐고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은 자위를 포함한 성활동이 면역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성적 흥분과 특히 오르가슴 동안 신체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기분 좋은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실제 면역 강화제를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글로불린 AIOA는 현저히 증가합니다. 이는 호흡기와 소화계에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을 방어하는 핵심 항체입니다. 엔도르핀은 염증을 줄이고 치유를 지원합니다. 이 부스트를 한 주가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누락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체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를 잃습니다. 면역 체계가 이미 느려지는 시기에 이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것은 영이 감지기의 배터리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가 닥치면 신체는 예전처럼 대응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를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친밀한 삶을 중단한 환자들은 더 자주 아프고 회복이 느리며 만성염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연결고리를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신체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기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면역체계는 장기적인 질병 예방, 암 감시, 심혈관, 보호 상처 치유와 깊이 연관됩니다. 정기적인 성적 방출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면역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 기능이 사라지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증가, 수면 저하, 염증 증가, 신체가 이전보다 느리고 약한 버전이 됩니다. 70대 여성 환자는 남편을 잃은 후 거의 5년 동안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성활동과 면역력의 연결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한 후 그녀는 욕망이 아니라 웰빙을 위해 다시 그 부분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더 밝은 눈과 에너지로 돌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제 몸이 저와 함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필요로 하는 신호,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번영하고 싶다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어색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면역체계는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에 반응합니다. 성적 자극, 심지어 혼자서도 신체의 모든 세포에 삶과 힘의 메시지를 보내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낮은 면역력이 질병에 신체를 노출시킬 수 있지만 자기 친밀감을 방치하는 마지막 결과는 정체성에 더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를 만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서서히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치가 어떻게 조용히 자아 가치를 침식하고 이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소유감과 자아 가치 상실. 70대 후반에 은퇴한 교장이었던 환자와의 조용한 대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감이 넘치고 재치 있는 사람으로 방을 장악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왔을 때 그의 자세가 변했습니다. 어깨가 약간 구부정하고 눈빛이 약간 흐려졌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몸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거주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 문장은 많은 이가 비슷한 말로 표현하는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의 피부에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자주 이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친밀감을 포기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너무 늦었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체를 만지는 것을 중단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체와의 깊은 개인적인 접촉을 멈추면 서서히 조용히 때로는 영구적으로 그로부터 단절됩니다. 자기 접촉은 쾌락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존재감에 관한 것입니다. 신체를 부드럽게 자극할 때 목표 없이 느끼기만 해도 신경계에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 있고 중요하며 신체가 단순히 떠나기를 기다리는 용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임을 상기시킵니다. 그것 없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거리가 형성됩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기 쉬워지고 거울을 보지 않게 되며 이 삶의 장이 더 이상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기 쉬워집니다. 이는 가장 위험한 상실입니다. 자아 가치의 상실. 저는 이 단절이 깊은 감정적 무감각, 나이 듦에 대한 부끄러움, 신체적 애정으로부터의 철수, 심지어 기본적인 자기 관리 동기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운동, 건강한 식사, 의도적인 옷차림을 멈춥니다. 왜 신경 쓰겠냐고 생각하며 이 몸이 더 이상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한 여성은 폐경 이후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성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덜 만질수록 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단어는 많은 고령자가 신체와의 접촉을 중단할 때 느끼는 정확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쾌락뿐만 아니라 정체성, 가시성 살아있음의 감각을 잃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점은 이 모든 것이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 접촉을 통해 신체를 되찾는 것은 20대처럼 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 특히 지금 여러분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느낀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에게조차 보여질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와 다시 연결할 때 심지어 집에서 혼자라도 그 조용한 소멸을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미 사라짐이 아니며 가치가 청춘과 함께 만료되지 않았음을 상기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는 아마도 가장 치유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며 모든 것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각각의 7가지 결과는 그 자체로 심각하지만 함께하면 훨씬 더 크고 긴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무엇이 위태로운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8. 마지막 생각, 친밀감과 건강 되찾기. 고령 환자를 돌보며 보낸 세월을 돌아보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들이 직면한 의학적 도전이 아니라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손실입니다. 검사 결과나 스캔에 나타나지 않는 손실들입니다. 한때 자신감이 넘쳤던 남성이 이제 거울을 피합니다. 한때 기쁨을 발산하던 여성이 몇 년간 자신의 몸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자주 그들은 이것이 나이 들매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했다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인 자아를 돌보는 것을 멈추고 신체와 정체성의 그 부분을 포기하는 순간 조용한 결과의 연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정기적인 방출이 없어질 때 전립선과 배뇨 건강이 어떻게 저하되는지,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 흐릿해지고 덜 예리해지는 방법, 신체적 친밀감의 부재가 어떻게 우울증을 초래하고 수면을 흐리게 하며 순환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는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몸과의 사적인 개인적 연결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자아 가치를 서서히 갉아먹어 자신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지입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들매 일부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 마음 그리고 정신이 여러분의 관심을 요청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깨져 있고 단절되고 무감각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삶의 이 부분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눈에서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음이나 완벽한 건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허락, 여러분의 허락만 필요합니다. 지금, 특히 지금 친밀감의 가치가 있는 자신을 보는 허락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많은 이가 피하는 주제임을 압니다. 어떤 이는 부끄러워하고 다른 이는 특정 나이를 지나 성 건강을 돌보는 것이 괜찮다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남성과 여성을 함께 걸어온 의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나이 든 후의 자위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는 순환, 명료성, 호르몬, 균형, 감정적 안정, 면역 방어,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사치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웰빙에 대한 책임감을 선언하는 돌봄의 형태입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만지기 시작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몰랐어요. 이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월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존엄, 기쁨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잊었거나 묻었거나 판단했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연결하고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듣고 있고 여전히 가능하며 여전히 가치 있음을 기억하라고 초대합니다. 호기심과 친절로 작게 시작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돌보는 선택은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되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들을 필요가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며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동의하든 반대하든 질문이 있든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